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가치투자의 마이다스입니다. 자, 오늘 시황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출렁거렸지만 막판에 많이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은 플러스로 끝났고 코스피는 뭐 약보합 정도로 끝났는데요. 뭐 시황은 별다른 특징은 없었습니다. 뭐 2차전 지주,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2차전 지주가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반도체 이제 지수 관련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약세를 보였는데요. 두 주식이 조금 다르게 움직이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오늘은 그 부분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시황 간단히 한번 보여드려도요. 외국인이 오늘 1600억 정도 현물에서 팔았네요. 자, 그렇지만 이 파는 것 중에 대부분이 SK 하이닉스였다. 하이닉스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외국인이. 자, 왜 이렇게 많이 팔았나? 삼성전자는 덜 팔고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한번 주가 한번 봐드릴까요? 오늘 또 하이닉스는 3.35%나 빠졌고요. 삼성전자는 1.91밖에 안 빠졌어요. 밑꼬리도 많이 달았고요. 자, 같은 반도체 업체, 국내 1, 2위 시가총액 업체, 그리고 업황도 똑같은데 왜 이렇게 뭐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려도 최근 들어서는 좀 다르게 움직이더라고요. 자, 그동안에 쌍둥이처럼 움직였죠. 이렇게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되잖아요. 둘이 똑같이 움직였는데, 자, 요까지 잘 똑같이 움직이다가 요때부터는 이제 주가 흐름이 완전히 틀립니다. 반도체 업황도 똑같이 둘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별로 안 빠지고 하이닉스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빠지고 6만원을 지금 이제 위협하고 있어요. 자, 그 원인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반도체 업황이 안 좋죠. 원래 2분기면 회복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4분기가 돼도 반도체 업황이 회복하기 어렵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왔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뭐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최근에 업황이 계속 안 좋으니까. 하지만 하이닉스는 지속적으로 더 빠지고 외국인 매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그 이유가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왜냐하면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올인, 삼성전자는 5개 사업부가 있잖아요. 뭐 크게는 한 4개 사업부. 물론 삼성전자도 반도체가 이 포션에서는 한 50% 이상 차지하니까 반도체 경기가 제일 크게 좌우를 하는데요. 자, 물론 첫 번째가 그게 원인이고요. 두 번째 원인이 핵심인데요. 바로 화웨이라는 업체 때문에 그래요.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화웨이라는 중국 기업을 미국이 제재를 통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거의 그렇게 상태예요. 왜 그렇게 상태냐면 지금 화웨이가 만드는 제품이 통신 장비는 1위,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전 세계적으로 2위죠. 삼성전자 다음에. 자, 이렇게 1등, 2등 하는 화웨이가 미국이 펀치를 맞고 이제 비틀거리는데요. 제가 볼 때 이대로 계속 진행이 되면요, 화웨이는 망한다고 봅니다. 왜 망하냐면요, 화웨이는 소재 업체가 아니고요, 소비재 업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핸드폰 같은 게 부품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부품을 사와서 조립해서 스마트폰을 만들어 파는 그런 최종 소비 조립업체라고 보는데요. 부품이 한두 가지만 빠져도 완제품을 조립할 수가 없어요.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미국 제재로 노트북 부품을 조달 못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부품이겠죠. 노트북 출시를 포기했다, 화웨이가. 자, 그러면요, 지금 미국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미국이 거의 세계 시장에 제가 70% 점유한다고 그랬죠. 근데 미국이 화웨이에 일부 제품 한두 개만 공급 안 하면 화웨이는 완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미국 외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부품들도 자꾸
자꾸 미국이 화웨이한테 제재 주지 마라, 제재에 동참해라 하니까 이제 망설이고 있는 거죠. 한국이나 SK 하이닉스도 망설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SK하고 이제 삼성을 뭐 불러서 미국 제재에 동참하지 말라, 그런 협박 아닌 협박도 했다고 하는데요. 자, 한국이 주고 안 주고는 뭐 둘째 문제예요. 미국만 안 줘도 화웨이는 더 이상 스마트폰이나 통신 장비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신 장비는 핵심 칩이 퀄컴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OS는 안드로이드고요, 구글. 자, 물론 이제 중국은 자체 OS가 있다고 하지만 세계적으로 파는 것은 구글 그 OS를 지원받지 못하면 쓰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웨이는 통신 장비도 더 이상 만들 수가 없고요. 스마트폰도 만들 수가 없는 이제 그 지경에 이르렀는데, 자, 이게 이제 조립업체의 한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부품을 가져서 완제품을 조립하는 회사는 부품이 한두 개만 빠져도 전체 생산을 올스톱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맹점을 미국이 간파하고 일단은 목덜미를 친 거다. 자, 중국은 미국한테 보복할 수단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런, 물론 뭐 유일한 수단이라고 그러면 이제 애플을 불매운동하는 것 뿐인데요. 자, 이래저래 지금 삼성이 반도체 업황은 안 좋지만, 반도체 업황은 지금 굉장히 안 좋죠. 안 좋지만 화웨이 이제 2등 업체인 화웨이가 스마트폰에서 상당히 타격을 입을 거다. 물론 중국 내 시장은 상관이 없어요. 중국은 이미 구글도 차단하고 했답니다. 그래서 중국 자체 OS를 쓰면서 중국 시장에는 화웨이가 팔아먹을 수가 있는데, 중국 외에 다른 유럽이나 제3국가한테는 구글 지원이 안 되고 통신칩 부품 조달이 안 되면 더 이상 팔지 못하겠죠. 그럼 그 시장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물론 중국 내 시장은 삼성이 가져가지 못하지만 그 외의 시장에서는 삼성 스마트폰이 이제 조금 약진할 기회가 왔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이 안 좋지만 덜 빠진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부품주들이 요새 잘 나가는 거고요. 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는 통신 장비는 압도적인 1위잖아요. 화웨이가. 삼성은 통신 장비는 물론 조금 일부 만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하죠. 이제 그런 쪽에서도 통신 장비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국방 수권법 이거에서 이제 화웨이 통신 장비에 이제 제재를 하기 때문에 핵심 부품을 공급받지 못해요, 이제. 그러면 통신 장비도 이제 화웨이는 만들 수 없다. 그래서 화웨이는 이제 통신 장비 쪽도 조금 타격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대로 진행이 되면. 자, 그거에 대한 수혜도 삼성전자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래저래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이나 통신 장비 쪽에서 수혜를 보는데요. 하이닉스는 수혜를 볼 게 하나도 없죠. 그죠? 근데 거기다 대고 하이닉스는 수혜는 하나도 못 보고 오히려 지금 하이닉스는 반도체를 화웨이에 제일 많이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자, 그게 위축이 되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서 업황도 안 좋은 데다고 가장 큰 수요처인 화웨이 쪽의 납품 물량도 줄어들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피해만 이중으로 보는 겁니다. 반도체 업황도 안 좋아, 최대 공급처인 화웨이한테 물량 공급도 안 돼. 이래서 하이닉스는 요새 주가가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은 안 좋지만 화웨이가 이제 큰 타격을 받는 데 따른 반사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지금 저 화웨이가 아까 미국에 대한 보복수단은 애플 불매운동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자, 애플이 안 팔려도 삼성전자는 거기서 또 수혜를 보고요. 여러 가지로 수혜를 본다. 그리고
반도체 수요가 이제 가격이 좀 많이 하락했죠. 사실은 8달러에서 3달러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은 반도체 업계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반도체 가격은 어차피 떨어지는 거 알고 있답니다. 다만 이제 사양을 늘리는 거죠. 기존에 어차피 생산 단가는 똑같으니까요. 만약 메모리 반도체 뭐 100메가짜리가 10불이다 그러면 이제 200메가짜리를 10불에 가격 안 떨어지면서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원가가 똑같으니까 100메가짜리나 200메가짜리 인원 거기 때문에 크게 가격 가지고는 타격을 안 보는데 수요가 주는 부분에서는 조금 타격을 본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좀 더 타격을 보고 혜택은 하나도 못 본다. 그런 차원에서 하이닉스가 좀 더 주가에 악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향후에 여러분들은 이제 반도체가 이제 하반기에는 좀 그래도 조금 회복할 거라고 보는데요. 둘 중에 어디를 투자해야 되느냐? 삼성전자하고 아까 말씀드린 하이닉스가 있는데요. 자, 하반기에는 분명히 두 종목 다 반등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 것이 어디냐?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자,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로 간다는 가정하에서는 절대적으로 삼성전자에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이닉스하고 둘이 똑같은 반도체라고 해도 이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장기로 가도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기 때문에 수혜를 보는 쪽에 있어서 별 타격받을 일이 크게 없어요. 오히려 수혜를 좀 보면 봤지. 그런데 하이닉스는요,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로 가서 화웨이가 뭐 거의 이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타격을 입었다. 그러면 하이닉스는요, 주가가 좀 더 빠질 확률이 큽니다. 지금보다도. 지금도 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6만원도 지금 위태롭죠. 차트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최저가가 56,700원이었네요. 최근에. 56,700원. 자, 뭐, 요거를 뭐 쉽게 건드릴 건 없지만요. 지금 거의 저점 수준까지 왔죠. 하이닉스는, 요 부분이 거의, 철통 지지선이라고 보겠죠. 자, 여기야 뭐 웬만하면 지킬 건데요. 자, 하이닉스는 그렇다고 해서 위로 갈 확률이 호재가 없어요. 연말까지 별로.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돼도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서 주가 상승이 어렵고요. 자,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해결되거나 하이닉스는 주가 반등의 여지가 좀 모멘텀이 좀 약하다. 그러면 같은 반도체 업종이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사야 되느냐면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반도체 업종이지만 삼성전자는 거의 타격은 안 보면서 수혜를 보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로 가든 반도체 업황이 연말까지 회복이 잘 안 되든 크게 문제없이 타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은 듯 다르게 움직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특징이 없는 시장이었고요. 간단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두 종목 중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